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저녁 설거지가 남아 있었다. 한쪽에는 남편이 벗어놓은 넥타이가 무심하게 던져져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아내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퇴근하고 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한 시간은 고작 5분 남짓이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침묵.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서재로 향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들어간 문을 바라보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서재 문을 바라보다가 아내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예전에는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별것 아닌 일에도 한참을 웃었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와 남편 사이에는 더 이상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가 생겨버린 것만 같았다. 오늘 저녁은 어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히 대답했다. 그냥 괜찮았어. 짧은 대답.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기를 바라며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다. 길을 걷다가도 그녀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고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일상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녀가 말을 걸어도 마치 형식적인 대답을 건네는 것 같았다. 아내는 식탁에 올려둔 차가운 커피를 바라보았다. 이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소한 말다툼도 늘어났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탓일까? 작은 문제에도 쉽게 예민해졌다.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지금 하려고 했어. 항상 그렇게 말만 하잖아.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어 넘길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작은 다툼도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설거지를 두고 또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진짜 피곤해.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에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피곤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도 힘든 하루를 보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기대는 깨지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린 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무의식적으로 SNS를 켜고 예전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행복해 보이던 순간들이 가득한 사진들. 처음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결혼 전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는 항상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 주었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과 헤어진 뒤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녀는 가끔씩 그 사람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잘못된 걸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사람의 SNS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화면 속에 떠오른 프로필 사진. 아직도 혼자야? 그녀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결국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문자를 보내고 난 후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것이었다. 남편과의 다툼이 끝난 후 아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은 어둡고 침실은 적막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과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반만 해도 모든 것이 달콤했다.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서로에게 지쳐갔다. 사소한 말 한마디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무뚝뚝한 태도는 점점 일상이 되었다. 아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 전 사랑했던 남자. 그는 언제나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잘 지내니?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정말 따뜻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내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다. 지치고 힘든 날이면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위로해 줬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었다. 너는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와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는 인연을 끊겠다. 부모님의 단호한 반대. 결국 아내는 현실을 선택해야만 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달랐을까?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알았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싸늘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저녁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주방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컵을 툭툭 두드렸다. 이제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버겁다. 몇 시간 전 남편과 또다시 다투었다. 이번에도 별것 아닌 이유였다. 저녁 식사 중 그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피식 웃었을 때였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남편은 짜증이 난다는 듯 그녀를 힐끗 쳐다보곤 대답했다. 그냥 회사 단톡방이야. 왜?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는 묻지도 않았어. 그랬어. 내가 웃는 것도 문제야. 남편의 말투가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순간 기분이 상했다. 아니, 그냥 나랑 있을 때는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피곤하면 좀 쉬어.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이 자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다툼은 끝났다. 사실 끝났다고 하기도 어려웠다. 그저 말을 아예 섞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었다. 그냥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다. 화려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커플 여행,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어느새 자신은 이런 모습들과 너무 멀어져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립된 느낌이 들지?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SNS 검색창을 열고 한동안 멈칫했다. 그러다 윤재혁.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를 눌렀다. 프로필 사진이 뜨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대로야. 사진 속 그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짧게 정리된 머리, 여전히 선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최근 게시물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 그리고 어느 사진에도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은 없었다. 여전히 혼자야?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문질렀다. 그가 결혼했는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의 사진을 보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잘 지내?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급하게 휴대폰을 껐다. 이걸 왜 보냈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해도 되는 걸까? 혹시 그가 이 연락을 불편하게 여기면 어쩌지? 하지만 걱정할 틈도 없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오랜만이네. 보고 싶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답장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다. 하지만 단 한 줄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도 선명했다. 보고 싶다.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 만남 정말 우연일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윤재혁.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그의 메시지를 읽었다. 오랜만이네. 보고 싶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면만 응시했다. 보고 싶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이건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그도 같은 감정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이 메시지를 무시해야 할까?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다시 메시지를 입력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보내고 나서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몇 분 후 메시지가 왔다. 응. 너는? 그냥 그럭저럭. 그럼 얼굴이나 볼까? 그녀는 깜짝 놀랐다. 너무 빠른 제안이었다. 이렇게까지 쉽게 만나도 되는 걸까? 그녀는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대답을 내리고 있었다. 응. 그래.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작은 카페의 문을 열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옅은 색의 니트를 입었다.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잖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단순한 지인과의 만남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카페 안에서 그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변명이 무너졌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익숙한 실루엣,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도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앉아. 그녀는 마주 앉으며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다. 이 모든 게 너무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떻게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잘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짓말.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내 얼굴이 그러지 않은데.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 많이 변했어.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 그래도 나한테는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데.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의 감정이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감정이었다. 넌 괜찮아. 행복해 보여야 할 텐데. 그녀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고 지나갔다. 나는 행복한 걸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카페의 분위기는 차분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눈앞에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 그러나 동시에 너무 오랜만인 사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상하네.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려 했는데.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친구처럼 우리가 그런 관계였나. 그녀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아니야.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어.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분명 오래전 일인데도 그의 앞에서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일부러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그는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지금의 너는 행복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행복하냐고?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도 충격이었다. 결혼 후 그녀는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으려 했었다. 처음엔 남편과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순간들은 점점 사라졌다. 일상이 반복될수록 감정도 무뎌져 갔다. 사랑이 남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다들 그렇잖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그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넌 왜 아직 혼자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도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그는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널 잊지 못했어.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우리가 이별한 게 내 선택이 아니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묘하게 애틋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부모님의 반대. 그녀는 결국 현실을 선택해야 했다. 그 선택이 맞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마주한 순간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쉽게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내 손은 아직도 따뜻하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살며시 웃었다. 내가 차가운 손이니까. 그녀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익숙한 대화. 예전에도 그는 항상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곤 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더 단단히 잡았다. 재혁아. 그녀는 불안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괜찮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도 그녀는 끝내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그를 향해 깊이 기울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의 손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도저히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았다. 둘의 손이 닿은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야 할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요동쳤다. 이제 가야 할까?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더는 나아가면 안 돼. 그러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살짝 눈썹을 올렸다. 그러나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괜찮다면. 그들은 카페에서 나와 천천히 걸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우산을 펼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랐다.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그녀가 오랫동안 원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끝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디로 갈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곳.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네온사인이 눈앞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다. 여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이 오길 바랐던 걸까? 그는 먼저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이 문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순간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조심스레 감쌌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겉과 맞닿았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성도 윤리도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도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서로의 숨결이 엉켜들었다. 옷이 흘러내렸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길.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방 안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은은한 빛이 침대를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 따뜻한 온기,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향기. 잠시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옆을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곳에는 그가 있었다. 전 남자친구, 아니 지금은 그저 그 사람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를 존재. 그는 평온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흔적이 아직도 방 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원래 내가 원하던 거였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이런 아침을 꿈꿨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눈을 뜨고 따뜻한 시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러나 남편과의 삶은 점점 메말라갔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고 결국 감정을 억누르다 터져버렸다. 난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걸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부드러운 피부 위로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지나갔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거둬들였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일어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나직했다. 그는 피곤한 듯 살짝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 아침부터 그렇게 날 쳐다보면 부담스러운데.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침인데 조금만 더 같이 있어도 되잖아.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도 좋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가려고?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집, 그 사람한테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도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다시 연락하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 난 계속 너를 보고 싶어. 그의 눈이 깊어졌다. 그럼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난 네 감정을 숨길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섰다. 하지만 그 아침의 감각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익숙한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시간. 그러나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현관을 들어서자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TV를 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치 형식적으로 묻는 듯한 느낌. 그녀는 순간 망설였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친구 만났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화가 이렇게 끝났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한 아침의 따뜻한 감각이 손끝에서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괜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다. 설거지 좀 해줄 수 없어. 당신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 나도 피곤하거든. 옷 벗어두지 말랬잖아. 몇 번을 말해야 해. 알겠다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들이 이제는 쉽게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다. 그가 밥을 먹는 모습, 대충 정리하는 손길, 건조한 목소리까지. 결국 작은 말다툼은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왜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짜증을 내? 내가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게 문제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 뭐가 문제인데?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문제는 그도 그녀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한때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밀려왔다. 침대 위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혼란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무심코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그 사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결국 천천히 움직였다. 자고 있어. 보낸 직후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몸이 축 처지고 속이 메스꺼웠다. 전날 저녁부터 계속 어지러웠지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하지만 이상했다. 커피 향을 맡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늘 마시던 커피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거부감이 들었다. 그녀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혹시 그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점점 소원해졌고 제대로 된 스킨십조차 없던 나날이었다. 그런데 몇 주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설마 그때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약국.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에게 건넨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품을 내밀었고 그녀는 마치 금지된 물건을 사는 사람처럼 황급히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차가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설마 아닐 거야. 심호흡을 했다.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긴장을 삼켰다. 한참을 기다렸다. 아니, 몇 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다. 2줄. 거짓말이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임신.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욱 두려운 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머릿속이 아득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은 언제였을까 계산을 해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남자친구와 함께한 순간 설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녀를 옥죄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전 남자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저녁이 되도록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린 거리.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바라봤다. 몇 번이고 손가락을 움직였다가 멈췄다.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거실의 시계가 조용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남편과의 갈등은 이미 극에 달했다.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 말싸움은 끝이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다. 왜 이렇게 문을 쾅 닫아? 내가 언제,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이제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서로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그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어. 그녀가 입을 열자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채널을 돌렸다. 또 무슨 문제야? 그 무심한 태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가 문제야. 우리 관계도 문제고. 그제야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순간 주먹을 쥐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하루 종일 머릿속을 괴롭히던 생각이 그녀를 올감했다.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나 임신했어.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야. 그 순간 거실에 흐르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놀라야 정상인데 그의 표정은 뜻밖에도 너무나 차분했다. 그래.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의 태도는 무감각했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어쩌겠어. 이미 이런 일까지도 예상했으니까.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남편은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다. 나 오늘부터 따로 나가서 살게. 정리되면 연락 줘. 그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남편은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던 걸까? 문이 열리고 남편은 조용히 나갔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인 걸까? 그녀는 무릎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난 혼자가 된 거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진 듯했다. 그는 그녀의 고백에도 단 한 번의 분노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에 생각보다 덤덤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한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연락처 목록을 넘겼다. 강민, 손끝이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다 하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대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강민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나 내 아이를 가졌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려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 임신했어.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확실한 거야? 응. 그녀는 손으로 배를 살짝 감싸주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그럼 그 아이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남편에게는 말했어.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 순간 강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리고 남편은 그냥 떠났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강민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난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강요할 생각은 없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키울 수도 있어. 그러자 강민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내가 혼자. 그게 말이 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아이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혼자 키운다고. 그럼 난 뭐가 되는데. 강민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했다. 너 나한테 이걸 말하면서 그냥 혼자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은 원래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히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는 마침내 그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생각해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강민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강민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순히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강민,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강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너 확실한 거야? 그녀는 말없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가진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몇 개월 됐어. 한 달 정도. 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머리가 아파졌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혼자 키울 생각이야? 아까는 강요할 생각 없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혼자 키우겠다고 하면 난 그걸 받아들여야 해?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아이일 수도 있는 애를 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맞아. 강민의 목소리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생각 없어.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알았으면 했어. 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나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 강민은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강민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이 문제에서 빠질 생각 없어.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난 책임질 거야.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도 난 이 아이한테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남편은 이미 떠났다. 그리고 강민은 빠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은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눈을 감으면 강민이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 아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난 책임질 거야.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다. 강민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그녀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로 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강민, 그날 밤 강민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나야. 응. 생각은 좀 해봤어.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다정함의 순간 말을 잃었다. 강민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너 혼자 결정하지 말아줘.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민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럼 난. 강민은 말을 잠시 멈추더니 덤덤하게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그녀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강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넌 지금 혼란스러워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지도 몰라.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무책임하게 너한테 모든 걸 떠넘길 생각도 없어. 강민아, 그냥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 보면 안 될까? 남편.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 우연히 남편의 이름을 보았다.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 이젠 나한테 관심도 없겠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었을까? 혹은 애초에 그녀에게 정이 남아있지 않았던 걸까?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강민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모든 걸 감당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주가 흘렀다. 그는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남편은 이미 그녀에게 미련이 없는 듯 했다. 그날 그녀가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다. 애초에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걸까? 어쩌면 그는 오래전부터 이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강민.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길게 울리지도 않았는데 그는 금방 전화를 받았다.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민은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언제든 괜찮아. 그들은 다시 마주 앉았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녀는 도무지 마실 마음이 나지 않았다. 강민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 잘 크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병원에서도 이상 없대. 다행이네. 강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그녀는 손끝으로 커피잔을 가만히 매만졌다. 그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가? 정말 내가 나랑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지고 싶어.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야.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난 진심이야. 강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졌다. 넌 이미 많은 걸 감당하고 있어. 더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 그녀는 남편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는 떠났고 더 이상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될까?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의 번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우린 이미 끝난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옷장을 열어 한 벌 한 벌 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손에 익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남편과 함께한 시간. 처음엔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무뎌졌고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었다. 강민과의 통화는 짧았다. 다 정리됐어. 갈 준비됐어.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가는 거지? 응. 이제 그 사람과의 시간은 끝났어. 강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기다릴게. 조심히 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짐을 정리했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끝났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남편은 그녀가 서류를 보내자마자 단 한마디만 남겼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련도 분노도 없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짧지만 긴 한숨이 새어 나왔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의 기억은 이제 그녀의 과거가 되었다.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강민이 곧바로 문을 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왔구나.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응, 나왔어. 강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하지만 이 낯선 공간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옆에 있는 강민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잤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응,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아. 강민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응,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그녀는 강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낯선 이불의 감촉이 거슬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이곳은 그녀의 침실이 아니었다. 머리가 묵직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축 처져 있었다. 가장 불길한 것은 옆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이게 뭐야?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다. 짧게 정리된 머리카락, 날렵한 턱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이불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머리를 쥐어짜듯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침대에서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순간 한쪽 팔이 쑤셨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옅은 붉은 자국. 숨이 막혔다. 이건 평범한 흔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남자가 몸을 뒤척이며 느릿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어났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침대에서 내려와 뒤로 물러섰다. 당신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남자는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남자는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어젯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꿈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았다. 그러나 따끔한 통증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침대 위에서 내려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러나 기억은 끊어진 듯이 텅 비어 있었다. 기억 안 나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몰라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짰다. 어젯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야만 했다. 그녀는 분명 남편과 다투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감정이 격해졌고 화가 난 그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다. 맞아. 그 후에 술집. 그녀는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 쓸쓸한 기분을 떨쳐내려 했던 것 같다.
술잔이 오갔던 기억. 한 잔, 두 잔. 그 순간 머릿속이 갑자기 새하얘졌다.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기억의 조각을 이어 맞추려 했지만 마치 지워진 필름처럼 흐릿했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그녀가 기억을 잃을 걸 예상이라도 한 듯. 그녀는 경계하듯 뒷걸음질 쳤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남자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먼저 다가왔어요. 그녀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다. 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남자의 태도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증거라도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한 그녀가 남자의 어깨에 기댄 채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거 조작한 거죠. 그러나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직접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숨이 멎을 듯 했다. 거짓말. 그러나 사진 속의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난 기억이 안 나요.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난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붙잡았던 순간도, 술에 취해 나를 끌어안았던 순간도. 그녀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다. 정말 내가 그랬다고? 머릿속이 엉켜버렸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어떤 말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그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리고 왜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가? 이제부터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몸을 움켜쥔 채 침대에서 물러났다.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하나였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남자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젯밤에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자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먼저 다가왔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남자는 여유롭게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급히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망가면 곤란한데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가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듯했다.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없다. 그러나 증거는 남아있다. 정말 내가?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여전히 태연했다. 마치 그녀의 반응이 예상된 것처럼.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나는 정말 그를 먼저 유혹했던 걸까?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젯밤, 그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다.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기억이 없는 밤. 남자의 의미심장한 태도. 증거처럼 남겨진 사진.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숨이 막혀왔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잠글 수도 없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남자는 그녀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급히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문을 열고 바깥 공기에 몸을 던졌다.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와 그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행선지를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과 싸웠다.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 후의 기억은 온통 공백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그저 낯선 남자의 의미심장한 미소뿐.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정말 그와 함께 있었던 걸까? 차 안에서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나 메시지함에도 통화 기록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전화 좀 받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분명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이제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 택시는 천천히 그녀의 집 앞에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며 그녀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어디 갔다 왔어?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자연스러웠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묻고 있었다. 전화도 안 받고 밤새 연락했어.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어디 있었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친구랑 술을 좀 마셨어.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남편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남편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밤새 걸려온 부재중 전화 기록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부재중 통화 남편 17통.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 어디서 누구랑 마셨는데? 남편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어. 남편은 팔짱을 끼고 한쪽 눈썹을 올렸다.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이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 그냥 회사 동료. 너랑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름은? 그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름을 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호하게 넘겨야 할까? 그러나 너무 늦게 대답하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 수도 있었다. 지영이, 같이 일하는 동료야.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 핸드폰은 왜 안 받았어? 그녀는 다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했잖아.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남편은 어딘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배터리가 나갔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술 마시면서 계속 두고 있었더니 방전됐나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녀는 심장이 조여 오는 걸 느꼈다. 방금 택시 타고 오면서 폰을 쓰던데. 그녀는 그 순간 굳어버렸다.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왔다. 폰이 방전됐으면 방금은 어떻게 켠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 택시에서 충전했어.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택시에서? 응. 기사님이 충전기를 빌려주셔서.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내 전화 한 통도 받을 수 있었겠네?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순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의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정말 뭐지? 기억이 없는 밤, 낯선 남자의 태연한 태도, 그리고 남편의 끊이지 않는 의심. 그녀는 정신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느낌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려 했다. 그러나 발신자 없음.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받지 않는 게 나을까. 그러나 벨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받기를 강요하는 듯이.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통화를 거부했다. 그 순간 안 받으면 곤란할 텐데요.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기다려. 대체 뭘 기다린다는 거야?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도 그날 밤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녀는 급히 핸드폰 화면을 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저마다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나야겠죠.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시 만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 사람이 날 협박하는 거야? 기억도 나지 않는 밤. 그런데도 그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정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걸까? 그녀는 이 상황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침착하자. 절대 당황하지 말자. 그러나 불길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지금도 그 남자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특별한 기색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엔 피하지 마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남자가 가까이 있다.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예요. 이미 내 눈앞에 있는데.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몸을 바짝 움츠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있는 직원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일하는 사람들. 그중 누군가가 그 남자일까?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일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다음엔 피하지 마요.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뭘 원하는 거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떨쳐내려 했지만 그 남자는 끈질기게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에 찬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남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무시했다. 그러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마요. 우리 둘만의 일이잖아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둘만의 일?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다. 그녀는 스스로가 두려워졌다. 내가 정말 그랬던 걸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할 수 없었다. 회식이 끝난 저녁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려 했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치는 것 같네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남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두운 밤 그는 덕에 기대어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이 먼저 원했던 거잖아요.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다. 기억 안 난다고 했죠. 하지만 내겐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더는 연락하지 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두려웠다. 오늘 일찍 왔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피곤해서 일찍 왔어. 그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몰랐다. 이 균열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남자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가 그를 원했었다고. 그녀가 먼저 다가갔다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단 하나의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까?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 숨을 곳이 없을 텐데. 그녀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급히 삭제해버렸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곳이 없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마치 그 남자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불안함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 알아. 그녀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기억한다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뒤졌다. 어쩌면 아주 희미한 단편이라도 떠오를까.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다.
손을 적셔 얼굴을 씻었다. 이 모든 게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가운 물이 피부를 적실 때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순간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신의 목을 만졌다. 살짝 붉어진 피부. 이건 뭐지? 그녀는 거울을 더욱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확실했다. 누군가 그녀의 목을 스쳤던 흔적. 그녀는 숨을 삼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흔적은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을 문질렀다. 그러나 아무리 문질러도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 번 목을 문질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래,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 그거 뭐야?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은 욕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목에 상처 같은 게 있네. 그녀는 급히 머리카락을 내리고 당황한 듯 웃어 보였다. 아, 뭔가 긁힌 것 같아.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왔다. 긁힌 것 치고는 좀 이상한데.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남편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이제 어쩌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변명을 찾았다. 어디 부딪혔나 봐.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피하듯 욕실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요즘 이상해.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지.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하려 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미간을 좁혔다. 내 행동이 이상하잖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줄 알아?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러나 남편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럼 내 목에 난 흔적은 뭐야?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까 긁혔다고 했잖아. 남편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디서? 그녀는 당황했다. 그냥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있더라고. 남편은 팔짱을 끼며 가만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너 원래 이렇게 건망증 심했어.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내 핸드폰 좀 봐도 돼. 그녀는 순간 숨이 멎었다. 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지금 장난해. 내 프라이버시야. 우리 부부잖아. 그래도 이건 좀, 그 순간 더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남편의 시선이 그녀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누구야? 그녀는 손을 뻗어 급히 화면을 가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보여줘. 그녀는 필사적으로 웃어 보였다. 그냥 스팸 문자야.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럼 열어봐.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제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휴대폰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뒤로 감췄다. 왜 그래? 진짜 이상해. 남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진실이 들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것이 더 불안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묘하게 그녀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
그것이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조용히 행동했다. 불필요한 외출을 줄였고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 처음엔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어느 날 퇴근 후 일부러 다른 길로 걸었다. 그러나 뒤에서 묘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남편이었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남편도 속도를 맞추며 따라오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건물 유리창을 이용해 남편을 살폈다.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남편은 일부러 들키게 행동한 것이다. 그녀가 불안감을 느끼고 죄책감이 증폭되도록. 그녀가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걸음을 멈추자 남편도 멈춰섰다. 천천히 다가온 남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 좀 해볼래?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무슨 설명? 남편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왜 도망쳤어?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다. 내가 도망쳤다고?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 요즘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다. 너 뭘 숨기고 있어? 그녀는 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더는 못 믿겠어.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이제 남편은 그녀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남편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남편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녀를 올가매듯 무심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이미 들킨 걸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남편, 그러나 그녀를 감싸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는 편안한 침묵이었지만 이제는 숨 막히는 정적이었다. 요즘 바쁜가 봐. 남편이 낮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피곤하네.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래, 많이 바쁘겠지. 그녀는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건 비꼬는 거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 남자를 찾아가야 했다. 모든 걸 끝내야 했다. 그녀는 밤늦게 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확인 번호 보고 싶네요. 안 그래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보고 싶지 않아. 절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뚝뚝.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우리 만나야 해요. 그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그를 만났다. 밤거리, 사람들이 적은 골목길.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만.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발, 이제 다 끝내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봤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남자는 그녀가 간절할수록 더욱 여유롭게 행동했다. 그날 밤, 난 당신이 행복해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기억도 안 나요. 남자는 한숨을 쉬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기억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까요?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마치 모든 걸 손안에 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남편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그녀는 불안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편의 진짜 속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그날 밤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걸 보았다. 그리고 문자 알림이 떠올랐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조금만 참아.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금 많이 압박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조심해. 실수하면 안 돼. 그녀는 화면을 내려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실이 눈앞에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다. 남편은 그녀를 미행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들키도록 행동했다. 그녀를 압박하고 죄책감을 키우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심장이 조여 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이었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가 보내온 메시지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나도 기다려지고 있어. 이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순간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그의 덫에 걸린 거야.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나를 버리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문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남편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직접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 조용한 사무실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데스크 너머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떤 일로 오셨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 남자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무슨 증거 말씀이시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나도 기다려지고 있어. 조심해. 실수하면 안 돼. 탐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네. 그리고 그걸로 저를 완전히 내칠 계획이었어요. 탐정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리죠.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녀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남편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었다. 이제 그녀가 먼저 끝내줄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남편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일이 많아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약점을 쥐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탐정이 보내준 첫 번째 보고서를 확인했다. 남편이 오늘 밤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먼저 끝내줄게.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이 모든 게임의 주도권은 그녀가 쥐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행동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늘 그랬듯이 피곤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압박하던 그 차가운 시선도 요즘은 오히려 느슨해진 것 같았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며 말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만나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드디어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마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탐정사무소에서 건네받은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남편과 내연녀가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남편은 여자를 만나러 갔고 여자와 나누는 대화에서 그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조금만 더 참아. 정말 그렇게 될까? 물론이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손끝을 꽉 움켜쥐었다. 남편이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말하는 목소리. 그 속에 담긴 확신. 그녀를 떠나기 위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배신감에 울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게임을 끝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과 파일을 정리한 후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무너질 듯한 압박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책상 너머의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혼 사유는요? 그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조용히 밀어주었다. 남편의 불륜 사진 앤드 통화 녹음 기록. 변호사는 파일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산 분할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남편은 회사에서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혼 소송 서류 앤드 불륜 증거 자료.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서류야. 법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됐잖아. 남편은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확보한 증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준비한 줄은 몰랐어.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 없지. 넌 내가 내 계획대로 움직여줄 줄 알았잖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남편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녀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측의 불륜이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혼을 승인하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났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그녀는 짐을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한 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난 자유야.
그녀는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갔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